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아트시에 올라온 아트마켓 아트 인더스트리 트렌드 2023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로 좀 보기 편하게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올해는 85개국의 갤러리 전문가와 딜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미술품부터 여러 가지의 요인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전체 데이터를 보는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기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트시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야기의 초점 자체가 온라인 시장의 증감률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면의 관계 구축이 온라인 판매 메커니즘과 함께 진행되는 점이 점점 뭔가 하이브리드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오프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마케팅 채널이 60% 이상이 이메일 뉴스레터를 선택했으며 갤러리 웹사이트, 대면 이벤트, 소셜미디어, 온라인 아트 플랫폼, 대면 박람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면 이벤트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온라인 활동이 조금 더 비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술계와 세계 경제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품 가격은 올해 대부분 인상이 됐고 인플레이션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세금이나 관세, 지정학적 고려사항 같은 그 거시적 문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트렌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화는 갤러리 판매에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가장 주목할 점은 추상화의 판매가 전체의 44%,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외의 아트페어 같은 데를 보고 오신 분들 이야기를 봐도 추상화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앱스트랙트 페인팅 그리고 익스프레시브 피규어티브 워크스, 추상 표현주의 그런 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항상 이런 거 카테고리를 할 때마다 저는 앱스트랙이라서 좀 간편하기는 하지만 익스프레시브 피규어 아트, 그러니까 표현주의적인 구상 그림이라는 건데 요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리얼리스트 피규레이티브, 그러니까 이렇게 극사실주의 같은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랜드스케이프 페인팅, 컨셉추얼 아트, 컨템포러리 슈어리즘, 그러니까 요런 것만으로 봐서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성향의 작품이다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구상보다 추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많아진 것 같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응답자의 59%는 추상 플러스 미니멀리스트 회화, 영적 추상화, 신추상 표현주의 같은 것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한 60%가 그런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추상과 반추상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갤러리의 45%는 비유적 그림, 이게 비유적 그림이라는 게 아니라 아마 피규레이티브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상 그림을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중이 추상적이 좀 더 많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는 구상 그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온라인 판매는 갤러리의 주요 수익 동인입니다. 자, 이거는 21년에 비해서 22년에 온라인 세일즈가 어떻게 변화를 한 것 같냐라고 보니까 38%는 증가한 것 같다, 34%는 전년과 같았던 것 같다, 23%는 감소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했었을 때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게 있는데 21년과 22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전과 그 후에 변화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런 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겠죠. 자, 2022년에는 300개 이상의 아트페어가 열렸고 현재 해외여행은 거의 제한이 없지만 여전히 온라인 판매는 성장하거나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팬데믹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갤러리는 작품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품 가격이 올라간 가장 큰 요인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41%로 가장 첫 번째로 꼽혔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마켓 디맨드, 그러니까 옥션 시장이나 2차 시장의 가격 변화 때문에 그게 됐다. 그리고 서플라이는 이제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리고 my artwork price have not changed.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게 20%다. 그러니까 요게 2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격이 인상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 때문에 뭐 세금이나 뭐 이런 건데 어찌 됐던 간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몫을 했다라는 거죠. 2022년도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제조업하고 사실 비슷합니다. 작가들도 재료비도 많이 올랐고 뭐 렌트비도 많이 올랐고요. 뭐 액작 가격이나 캔버스 가격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뭐 한 10% 20% 오른 게 아니라 어떤 거는 50% 막 100% 오른 것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뭐 갤러리도 그럴 거고 같은 가격에 계속 가격을 유지를 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도 써있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많은 기업이 뭐 가격을 따라서 조절하는 것처럼 갤러리와 갤러리스트 뭐 작가들도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또 밑에는 반대적인 이야기를 써놨네요.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영어로 다시 봤는데 2022년의 아티스트 리포트를 보면은 또 갤러리스트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또 주요 요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또 44%가 된다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미술품 가격의 인상이 또 인플레이션에만 기인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영향은 줬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물가 인상분만큼의 가격 인상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이지만 사실 미술품의 가격이라는 거는 물가와 연동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품 가격이 10% 20% 오른 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이 맞는데 진짜 결정적인 뭐 사실 뭐 2배 3배 막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는 거는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랑은 상관이 없이 네, 그 작가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 조명에 의해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젊고 소셜미디어에 정통한 갤러리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자기네 컬렉터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어떠한 연령대가 많았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자, 왼쪽에 좀 연한 색은 3년 이하인 갤러리인 거고 이렇게 좀 진한 색은 3년 이상 된 네, 갤러리인 건데 여기 보면은 뭐 여기서만 봐도 확연히 나오기는 하지만 좀 젊은 갤러리일수록 젊은 컬렉터들이 조금 더 많았다. 심지어는 뭐 10대, 20대들도 비중이 꽤나 있었다. 근데 50대 이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 오래된 갤러리에서 작품을 구매를 한 비중이 있다. 네, 쉽게 얘기하면은 젊은 갤러리일수록 젊은 컬렉터들이 있고 기존의 갤러리들은 기존의 컬렉터들이 한 것 같다. 뭐 비중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갤러리들은 아티스트를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 또 아티스트를 통해서 다른 아티스트를 소개를 받고 발굴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백분위를 자른 것 같지는 않고요. 중복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다른 아티스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겠지만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또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이 사람을 추천해 준다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하다 보면은 뭐 제가 어떤 전시장을 가가지고 어떤 작가 전시를 가서 거기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소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뭔가 직장에서 누구를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랑은 좀 다른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가 때문에 그 작가를 알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아티스트와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큐레이터나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28%, 아트페어에서 23%, 그러니까 아트페어에서 다른 부스에 있는 작가들을 보기도 하니까요. Exhibition at other galleries, 그러니까 다른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들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컬렉터들이 뭐 요즘에 이런 작가가 좋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만나지 않거나 뭐 디스커버 뉴 아티스트 투 쇼 뭐 쇼나 판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밑에는 아무튼 크게 막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1위는 아티스트를 통해서 2위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큐레이터나 아트페어 뭐 이런 건데 요거는 뭐 인스타그램의 비중이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해외 아트페어나 해외 갤러리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자기가 아는 다른 해외 작가가 있지 않는 이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겠죠. 저도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니까. 이걸 보니까 저도 해외에 작가 친구들이 좀 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41%는 미국, 7%가 영국, 그리고 뭐 꽤나 많은 비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갤러리를 한 사람들이 있네요. 자, 아무튼 아룬 카카르랑 조시 타데우스 존스라는 사람이 준비를 한 기사인 거고요. 사실 눈여겨볼 만한 거는 다른 기사들은 좀 평탄한 것 같고요. 왜냐면은 뭐 팬데믹 이후에 뭔가 크게 달라졌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 사실상 2022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2년까지의 트렌드보다는 사실 2023년 24년이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하기는 할 텐데 그거는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걸 테니까요. 가장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앱스트랙트 페인팅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전체 44%일 정도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반추상 정도 같은 것도 표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트렌드가 뭐 절반 정도는 추상 미술을 지금은 좀 선호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지만 뭐 저도 추상화를 그리는 작가로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이걸로 제가 수혜를 볼 거냐 뭐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요. 어쨌든 트렌드는 변화를 하는 건데 비율이 높아지건 낮아지건 뭐 추상화 작가는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뭐 있을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아트시에서 올라온 기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2023년 미술산업 동향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2020년부터 22년까지와 23년의 시장은 거의 약간 단절되어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뭐 갤러리나 작가분들도 약간 혼란이 있기는 하실 텐데 아무튼 참고해 볼 만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